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성공을 위해서는 우직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다우가 신고가 찍었고요. S&P 500도 신고가 찍었고 나스닥의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0.9%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다 높죠. 지금 현재 다 많이 올라온 거의 신고가에 대부분 근접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좋다. 증시 환호했다. 어닝 서프라이즈한 UPS가 7% 가까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준 80%가 넘는 회사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 UPS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6.95% 올랐고요. 전일 12% 넘게 오른 테슬라가 소폭 빠졌을 뿐,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좀 악재가 껴서 빠졌을 뿐,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빅테크 모두 상승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지금 디즈니랑 페이스북인 상황인데 두 종목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는 좀 부족하게 포트폴리오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역시나 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지수를 이긴다는 것은 역시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조정받았을 타이밍에 제가 실행했던 것이 나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QLD를 일부 매수했습니다. 한 50개 정도 들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한 1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수 추종이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오히려 믿음이 가죠. 기업에 비해서 기업들의 모험이니까 뭔가 펀더멘탈 이런 것도 뭐 사실 신경 쓸 거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하면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주식 저축형 미니스탁과 함께 지수 추종을 또 모아 가신다면 뭐 QQQ나 아니면 뭐 스파이 같은 것들 정말 좋을 것이란 판단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미국 목재 가격 다시 오른다. 미국 내 목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목재 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겠죠. 그런데 현재도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또 더 오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 비규제인 곳이 있어요. 규제가 아직 안 된 뭐 이천이랑 여주랑 이쪽에 아파트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 7월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그거에 반영돼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제가 최근 주택 가격을 잘 확인을 안 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많이 올라 있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이 월세 받는 물건을 그냥 엑시트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걸 더 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지만 역시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해서 조금 더 다음 정권이 혹시 정권 교체가 되거나 혹은 정권 재창출이 되거나 어쨌든간 다음 정권의 스탠스를 좀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환율의 경우는 좀 내려가는데요. 유가는 WTI 기준 80불이 넘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목재 가격도 또 다시 한번 오른다고 하니까 또 한번 이렇게 원재재들의 상승이 물질마다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났었죠. 뭐 목재가 오르고 뭐 면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막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철강이 오르고 막 하면서 전체적인 인플레를 더 강조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페드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조치에 대한 압박,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은 4,485만 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포트를 받쳐주고 있는 건 요 세 놈입니다. 구글, 애플, AMD가 좀 저한테는 효자이고요. 디즈니가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부진한 상태고 페이스북 최근에 매수하였지만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더 사야겠죠. 네,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뭐 것들인데 AT&T도 뭐 관련됐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많이 리오프닝주라는 성격을 띨 수 있는 콜라, 비자, 스타벅스, 보잉, 포드 이런 것들이 전부 포드 빼고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아콤 CBS도 뭐 방송 관련된 광고 같은 것들, 스포츠 경기 중계에 대한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리오프닝에 관련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마트도 뭐 당연히 그렇고 캐터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유니티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성장 종목이라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스퀘어 빼고는 조금 매수를 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2만원, 디즈니 2만원, 페이스북 10만원, AT&T 3만원, 파이자 1만원, 캐터필러 2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제 미니스타 포트폴리오 중 가치주라 말할 수 있는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자, 뭐 스타벅스, AT&T, 퀄컴 등의 주가가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부진한 녀석들이라 걱정은 좀 되지만 그냥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정원사의 마음으로 나뭇가지가 많이 자라면 살짝 쳐내고요. 매도에 해당되겠죠. 나무가 더 자라게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매수에 해당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농심 투자법을 말씀하시는 김영옥 대표님의 말씀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밭에 씨앗을 심고 매수하는 거겠죠.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은 녀석들을 또 수확도 해주고요. 이게 매도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의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수익률 대신에 주수를 모아가는 데 집중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가 그 기업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가격보다 정말 주수에, 가격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기업의 주수에 집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 대비 뭐 20% 이상 빠질 동안 무서워서 손절했을까요? 아니겠죠. 뭐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빠질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조 2천억 이상의 주식상 숫자상 재산 손실이 발생했어요. 1조 넘게. 하지만 이 숫자가 손해로 발생됐지만 뭐 한 주라도 팔았을까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었죠. 뭐 그들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저는 개미지만 한 주라도 소유해서 내가 주주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부의 증식 속도와 나의 속도를 그 싱크를 맞췄다면 믿고 기다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매일 시황을 보거나 주가를 보지 말아라, 어플을 그냥 삭제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돼 있죠. 뭐 핸드폰만 켜봐도 뉴스에 뜨고요. 가격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매일같이 빠르게 확인은 하되 등락에 어느 정도 무심해질 정도로 마음 훈련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무심해지는 훈련. 그리고 이것을 행위를 통해 보정합니다. 매일 매수하는,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희일비하는 감정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는 겁니다. 카지노 게임의 대부분의 설계는 딜러와 게임 참여자의 승률을 딜러 51, 게임 참여자 49 정도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딜러가 살짝, 아주 살짝 높게 해두는 거죠. 카지노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카지노 도박 게임의 횟수를 계속 늘려서 돌려보면 딜러의 승률은 90% 이상이고 게임 참여자는 10%도 안 되는 확률로 돈을 잃는다. 그러니까 게임에 져서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책에 대한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부의 진리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되게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딜러는 게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된 행동을 할 뿐이죠. 뭐 패를 돌리거나 게임의 룰을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게임의 참여자는, 도박을 하는 사람은 지금 벌어진 현상들을 파악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재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뭐 이쪽 패에 건다든지 이쪽 숫자에 건다든지 하는 타이밍을 재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이른바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성공할 경우에 굉장히 보상이 크지만 너무 위험하고 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부류는
우직하게 그냥 반복된 행동을 하는, 소위 말해 한 분야에서 존나게 버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시류에 따라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딜러도 우직하게 그냥 반복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주식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택진 이사와 같이 기업의 오너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수를 확보하고 홀딩하는 거죠. 팔 일이 없겠죠. 내가 이 기업의 오너면. 그리고 카지노의 딜러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가격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우직하게 투자를 한다면 이른바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을 존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책이 그런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기 부제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꼽으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량주를 사서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해놓으셨는데, 꼭 주식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로 부의 양극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잘 버무려져서 책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